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초전도체 뭐 다 알겠는데 대체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 대해서 초전도체가 나오면 이런 게 바뀝니다. 라는 거를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집진수잖아요. 집진수니까 초전도체가 나오면은 집은 이렇게 바뀝니다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갖고 왔죠. 초전도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정말 많은 왜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거의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예, 그것만 먼저 앞에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박시 네 말이 맞음. 네, 반박시 네 말이 맞음. 예. 자,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럼 우리 과연 저항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저항이 뭐냐면 자,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면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으면은 우리 모든 물질은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 에너지를 받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는데 얘가 아무 저항이 없으면은 슝슝슝슝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슝슝 움직여서 이걸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모든 물질에는 원자가 존재한단 말이야. 원자가 존재하는데 이 원자에다가 전자들이 막 부딪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준표쿤이 이렇게 막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공연을 하러 가는데 사당역에서 갈아타야 돼. 근데 씨발 열차가 들어오고 있어서 뛰어갔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주니까 막 비켜요 하면서 가잖아. 그러면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존나 열 받는다고. 그럼 부딪히면서 열 받으니까 열이 나오는 게 바로 저항에 의한 발열이에요. 네, 저항에 의해서 발열이 되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열에 의해서 뺏기기 때문에 바로 손실이 일어나는 거야. 네. 이게 바로 전기와 저항입니다. 그러면 초전도체는 과연 무엇이냐? 이 저항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문제는 이 저항이 왜 발생하는지 초전도체는 왜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는데 저는 옛날에 수업할 때 제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럼 아까 원자들이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준표쿤한테 드라이 아이스랑 막 액틸리스랑 막 부었어. 온도가 계속 내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씨발 추워. 존나 추워요 하다가 꽁꽁 얼어서 죽겠죠. 얼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만히 있는데 없죠. 네, 가만히 있어서 지금 그림 보면은 전기가 슝슝슝슝 아주 밝은 편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원자들이 열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자들은 열을 받으면 진동을 해요. 그래서 열 받아갖고 원자들이 잔상을 남기면서 막 씨발 이건 내 잔상인데 한번 빠져나가 보시지 하고 골키퍼 야신 모드에 빙의해가지고 막 맞기 시작해. 그럼 준표콘 사단역에서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죠. 못 나가잖아. 그럼 거꾸로 다시 말하자면은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존나 가만히 있으면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저항이 없어지는 거고 모든 물질은 마이너스 273도에서 아예 저항이 0으로 돌아가요. 아예 그냥 움직임을 멈춰. 근데 그건 있을 수 없어. 왜냐면 마이너스 273도면은 모든 물질의 움직임이 멈추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대충 망해요. 대충 세상이 망해. 근데 사람들이 학자들이 마이너스 273도에서 대충 원자들의 움직임을 멈춘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씨발 보다 보니까 어떤 물질은 한 268도만 돼도 갑자기 저항이 사라지네. 이론적으로 원자들이 멈춰야 되는 온도가 아닌데도 저항이 사라지네. 그렇게 저항이 사라진 물질을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불러요. 그럼 상온 초전도체는 그렇지. 지금 이 온도에서 온도를 내리지 않고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상온 초전도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오류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 초전도체가 되려면은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해갖고 양자를 고정시킨다느니 이런 조건들이 더 있는데 그런 양자 고정 상상 이런 거 일반인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초전도체는 그래서 뭔데요? 그럼 제가 특정 짓고 싶었던 거는 초전도체는 전기가 그냥 저항 없이 흐르는 건데 저항 없이 흐르려면 이런 것 때문에 저항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예.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없어질 겁니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거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저항이 없어지면 그냥 뭐가 좋냐? 열이 없어져. 열이 없어지는데 왜 열이 없어지는 게 좋냐면은
모든 에너지는 다른 걸로 바뀌어요. 이것도 중학교 1학년에서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나오는데 모든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라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왜 쓰냐면 이동과 저장이 간편해서야. 이를테면 우리 이렇게 핸드폰 배터리 충전해서 다니잖아요. 여기에 전기를 충전해서 다니잖아. 만약에 산업혁명 때처럼 불을 지펴서 우리가 핸드폰을 증기를 끓여갖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을 어디다 짊어지고 다닐 것이며 불은 한 번 켜면 끄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장이 되는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쉽고 발전소에서 집까지 보내기도 편하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변환해서 쓰는데 하나는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인덕션, 온돌, 전기 온돌, 보일러, 보일러 이런 게 전기 에너지를 열로 변환시키는 거고, 빛 에너지는 전등, 조명, 조명. 세 번째 운동 에너지는 이제 뭐 엘리베이터로 이제 끌어올린다든가. 사실 에어컨도 운동 에너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에어컨도 운동 에너지인데 이렇게 에너지를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 초전도체는 저항을 없애주는 거란 말이야. 저항을 없애주는 건데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 인덕션, 난방, 뭐 뜨신 물 하는 거, 조명, 전등, 컴퓨터, 핸드폰, 무한 충전 다 해주냐 초전도체가. 초전도체야 고마워 해야 되냐 이거지. 해야 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금 부정적이다. 조금 부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물체들 여러 개를 조금 준비해왔어요. 뭘 준비하냐면 첫 번째는 에어컨이야. 에어컨. 에어컨을 잠깐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압축기는 뭐라냐면은 준표군 같은 에어컨에 요정이 있어. 이 새끼를 압축기가 존나 눌러 씨발 눌러 존나 눌러.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존나 열 받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단열 압축이라고 해. 압축을 시키면은 존나 열 받아서 뜨거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대로 이제 뜨거운 상태가 되니까 우리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뜨거운 상태의 거를 실외기로 갖다 보내면 바깥 온도보다 존나 뜨거우니까 열을 바깥으로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을 버려놓은 낮은 온도의 매질이 다시 오게 돼. 예. 그 다음에 존나 눌렀던 거를 풀어줘. 야, 내가 아까 잘못했고, 야, 이거 주스도 좀 먹고, 이불도 덮어줄게, 좀 자고, 마사지도 해주고, 해갖고, 그럼 마음이 풀리잖아. 마음이 풀리면 열받았던 게 식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지금 방안 온도보다 낮은 온도가 돼. 그러니까, 이 우리 에어컨 송풍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팬은 그냥 바람만 보내주는 거고, 바람이 차가운 공기를 가진 코일을 지나가니까 찬바람이 나오는 거야. 네, 이게 원리예요. 네. 그럼 이 원리에 의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존나 누르는 게 중요한 거야. 얘를 존나 눌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누르는 건 무슨 에너지예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했어요. 운동 에너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배운 저항이랑 관계가 있나요? 없죠. 저항이랑 관계가 없어. 저항이랑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압축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가 갈 때 송전되는 전기 손실을 조금 줄여주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전기 손실을 좀 줄여주고, 압축기가 돌아갈 때 발열을 좀 줄여주고 이런 건 있어도 근본적으로 요정들을 눌러야 되는 그 누르는 운동 에너지를 줄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전도체야 우리 에어컨 존나 킬 수 있니? 물어본다면은 아니. 미안 그거는 내가 좀 안 될 것 같아 라는 대답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 저는 건축과 수준의 지금 지식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전공한 기계과 분들은 그냥 가던 길 가시면은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멍구 교수님이 전문가시라고. 그래서 오늘 보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요. 니 보면은 또 욕할 거라고 보지 말라고. 그럼. 에어컨 그래서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에어컨 많이 못 써요 우리. 더 더워진다는데 큰일 났어. 자, 이건 인덕션입니다. 인덕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교류 전기는 뭐냐면은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위에 올라 있는 금속 재료에도 전기가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유도가 돼. 예, 유도 전류라는 게 흘러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덕션 키면은 밑에 막 열 받아갖고 막 팬 돌아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선에서 전기가 여기로 갔다 졸로 갔다 여기로 갔다 졸로 갔다 하면은 거기다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열이 생겨. 부딪혀갖고 열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열 에너지로 대부분 다 에너지를 뺏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인덕션은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되겠죠. 예.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할 때 저항이 없으니까 인덕션은 막 쓸 수 있어. 우리 집 인덕션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죠. 건축과 나왔잖아요. 한 번도 일평생 담배를 핀 적이 없는 가정주부가 폐암에 걸려서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 가스불 때문에 그래요. 가스불에서 불완전 연소돼갖고 나오는 메탄 같은 것들을 마시면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안 좋구나. 네,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가스불 쓰지 말고 인덕션 쓰세요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가스불 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인덕션 쓰면 좋은데 지금 인덕션 쓰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기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초전도치가 있으면은 해결이 된다. 초전도치야 고마워 인덕션은 고맙다 라면 많이 끓여 먹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잘 나눠져 있네요. 네, 나눠져 있어요. 상용화가 된다고 한대. 네. 자, 지금 에어컨 얘기했잖아요. 에어컨이랑 똑같이 꾹꾹꾹 눌러가지고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운동에너지를 쓰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냉장고. 냉장고도 뒤에 컴프레서라는 거 들어보셨죠? 에어컨이랑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 컴프레서가 눌러서 열을 받게 해서 그 열을 바깥에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냉장고도 역시 쓸 수가 없다. 그 조명 있잖아요. 조명. 우리 조명 지금 그 LED 조명 쓰잖아요. 이 조명은 저항을 가지고 빛을 내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럼 초전도치로 저항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빛이 안 나와요. 저항이 있어서 그 저항을 가지고 발광 소자를 가지고 빛을 내는 애들인데 저항이 없어지면 빛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애시당초 초전도체가 나와도 저항을 없앨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예, 얘는 초전도치랑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난방도 마찬가지예요. 난방이랑 뜨신 물 하는 보일러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히터 이것도 다 뭐냐면은 일부러 저항에다가 전류를 흘려 보내가지고 뜨거운 발열을 내는 거야. 열받게. 네, 열받게 하는 거야. 초전도체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열이 안 나오는 거지. 거지.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적용해 버리면은 열이 안 나오네. 빛도 안 나오네. 네, 빛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열과 빛을 쓰고 있는 제품에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려 주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죠.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전도체가 있다고 해서 에너지 자체를 운동 에너지로 소모하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한없이 탈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뭐는 될 거냐면은 컴퓨터랑 핸드폰 같은 거는 이게 여기 회로가 직접 닿고 열 내갖고 여기서 손실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게임하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컴퓨터도 뜨거우니까 팬을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랑 핸드폰은 진짜 좋아질 거야. 엄청난 발전이에요. 네, 엄청난 발전에 웨어러블 기기, 이를테면 이런 안경에 증강현실 넣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열 나오는 것 때문에 작은 칩을 못 넣으니까 못 하는 건데 이것도 좋아질 거예요. 막 이거를 진짜 막 볼 수 있고. 약간. 네. 다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칩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초전도체가 실제로 사기가 아니고 나오더라도 얘가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인덕션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건축 기술에는 초전도체 활용이 사실상 조금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 없다. 여러분이 전기세를 안 내고 살 확률이 없다. 전기세에서 이를테면 초전도체가 나오면은 좋아지는 거는 송전할 때 이제 손실되는 거거든요. 그거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큰 게 변하지는 큰 게 변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그런 짤 돌더라고요. 우리가 저기 유튜브 보면은 초전도체 나와서 뭐 에어컨을 무한으로 키고 우리는 캐리어 선생님 안고마도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절대 그럴 일이 나는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우리가 그 동작하고 있는 기계들의 그 원리가 전류의 저항과는 크게 관계가 없으므로.